안녕하세요.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네, 방구를 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을 만든 장경태 이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장경태는요,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슈의 중심에 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고 뭐 이제 거친 발언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뭐 이슈화 되기가 되게 쉬운 시대긴 하는데 장경태가 이슈화되는 거는 결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장경태는 일단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장경태는 두 번째로 무식해. 사람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무식한데 용감하기 때문에 이슈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경태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다 기사화가 되고 댓글이 수백 개 달립니다. 그리고 거기 달린 댓글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놈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니 세금이 아깝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구하지 못했던 뭐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던 2021년 1월 달에 장경태가 이런 글을 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그때 장경태를 처음 알았는데 그때 장경태는 그러니까 백신을 못 구한 문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백신 추적 물질이라는 말을 쓰면서 백신은 검증되지도 않은 거고 이 백신을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731 부대 마루타 우리 국민들을 마루타로 만든다는 것이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걸 지웠지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꽃을 든 여자아이, 화동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그 화동의 볼에 이제 살짝 입을 맞추는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걸 보고 아동 성적 학대라고 비난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테러를 당하고 이제 그 부산대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거 때려치고 소방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갔잖아요. 이게 이제 논란이 막 됐을 때 장경태는 뭐라는 줄 아세요? 부산대병원은 정말 응급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준 거야. 여러분, 서울대병원은 응급한 사람들 안 옵니까? 거기서도 이재명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리를 비워주고 이재명 때문에 진료가 지연이 됐거든요. 이 개소리.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윤미향이 이제 의원 시절에 조총련 행사에 참여했거든요. 이게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얘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지금 조총련이 간첩단체라고 니네들 지금 주장하는 거냐고. 조총련은 간첩단체가 맞아요. 근데 장경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조총련하고 미국 공화당하고 이게 같은 레벨인가요? 정말 그 조총련을 약간 친북이라고 하는 데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식한데도 각종 라디오에 장경태를 내보내는 저 민주당의 속내. 와, 진짜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은 뭐 책 한 권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죠. 뭐 이것도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 캄보디아 갔을 때 뭐 3점 조명을 썼다. 아씨 조명 좀 쓰면 어때? 그리고 조명 안 썼다는데 뭐 캄보디아에 사람 보냈다고 막 하면서 계속 막 그냥 날뛰어 갖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뭐 레딧 뭐 우리 그 DC 인사이드 같은 그런 데서 봤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정말 나는 이런 무식한 애예요. 근데 최근에 장경태가 더 뻘짓을 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 폭행 가중 처벌법을 추진하겠대요.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유는 있죠. 뭐 헌재 앞에서 시위하던 같은 당 이제 백혜련이라고 걔가 얼굴에 계란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걸 하면은 뭐 이재명도 테러의 이제 피해자니까 경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로 뭐 의원의 출입을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장경태는요, 이 법안에 두 가지를 수정합니다.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고 형량을 강화했고요. 원래는 회의장과 그 부근이라고 돼 있던 그거를 국회의원이 뜨는 모든 곳, 그러니까 일체의 의정활동 여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곳에 국회의원을 갖다 그냥 방해하면 그냥 가중 처벌을 적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정당화 되려면 뭐 국회의원 물론 이제 헌법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고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이 하는 일들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짜 지켜야 될 만한 그런 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쟤네들이 한 짓을 보세요. 정권을 잃자마자 얘네들 뭐 했습니까? 검찰이 수사 못하도록 검수완박법을 만들었잖아요. 어? 이거야. 이거는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지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정의 구현 이런 거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그래요. 이게 이제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초토화됐지만 이 노란봉투법을 몇 번이나 국회에 통과시켰잖아요. 이 노란봉투법이 있으면 그거예요. 그냥 모든 그러니까 뭐 노조는 뭐 불법 파업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이 나라가 파업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네 정권 잡았을 때는 절대 안 하던 거를 윤석열 정부 때 이걸 하자?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방송사법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법 개정안은 이거는 MBC와 KBS 같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좌파가 영원히 소유하겠다는 그런 시꺼먼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30번이나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밉다고 해서 뭐 중요한 뭐 재난을 갖다 막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비비 같은 그런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국정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애들이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활동을 보호해야 될까요? 게다가 백혜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다가 계란 맞았습니까? 괜히 그 헌법재판소 가서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 사실 헌재를 왜 압박합니까? 국회의원이 뭔데? 근데 뭐 길거리 나가서 뭐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국회 놔두고 왜 길거리 나가서 국회의원이 아스팔트에서 그런 시위를 하죠? 검찰청 몰려가서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의 그 활동보다 이게 더 숭고한가요, 여러분? 장경태는요, 여러분, 1983년 10월 달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나무위키를 읽어보니까 장경태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자퇴한 다음에 뭐 배 타고 막노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요. 서울시립대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도 호프집 서빙하고 뭐 편의점 알바 등을 하면서 버텼답니다. 장경태는 정치의 뜻을 왜 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최소한 나처럼 힘든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국가가 생존권과 교육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때 장경태는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선 의원이 된 지금의 장경태한테서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순수함을 일이라도 찾아볼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경태는 지금 오직 그냥 이재명한테 아부하고 자기 편이하는 거는 뭐든지 심지어 천하람에 대해서 권칠승이 막말을 했을 때 그 유족을 오히려 비난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경태는 지금 이래요. 그 가난했던 장경태가 민주당이 돈봉투 이제 사건 불거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50만 원씩 주고 당대표 선거에 좀 이용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50만 원 그거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가중처벌법을 이제 폭력 가중처벌법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의원을 무슨 특권층으로 만드는 그런 장경태. 정말 이제 이 인간한테 제가 이런 조언을 이제 던지겠습니다. 41살 정치인, 41살 청년 정치인 경태야. 언제 한번 겨울을 보렴. 아니, 다시 할게요. 41살 청년 정치인 경태야. 언제 한번 거울을 보렴. 특권에 찌든 그런 아부권을 볼 수 있을 테니까.